자, 이번엔 국회에서 시작된 세간의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인데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3조, 4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수 없다. 지금은 할 수 있죠. 16조 벌칙은 대화 참여자 모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상대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상대의 통화 내용 녹음하는 거 이게 불법이다 이 얘기인데 해외 경우는 플로리다, 또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10여 개 주, 또 프랑스에서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이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갑론을박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통화 녹음을 봉쇄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희가 변론하다 보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그 질문을 받는데요. 예. 이런 뭐 상대 녹음을 전화를 녹음해도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자신이 통화자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이제 대화의 주체로 껴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합법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과연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위법하게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위법성이 또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개정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본인이 현재 법을 바꿔서 통화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면 그냥 이제 불법으로 보겠다 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도 재판에서 쓰일 때 증거로서 사실 통화 녹취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 법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저런 것들을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뭐 그 취지는 공감은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적용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규제 자체는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현행처럼 녹음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들어온 상황 속에서는 합법으로 보고 그걸 또 위법하게 사용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전 좀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입법돼서 통과되면 징역 10년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대방의 뭐 사생활의 비밀이나 뭐 예. 음성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건데 이걸 침해했다고 1년 이상 10년 이하는 너무 무겁고요.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녹취 때문에 정치 생명이 위험을 겪었던 적도 있었던 네, 분인데 네. 이런 분이 이렇게 무겁게 안을 내면은 사실 사람들이 좀 그 진정성이나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규율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1순위는 기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사 내용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내용들을 통화해서 그것을 증거로 기사화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것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언론사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면 네. 제가 말하는 거 다 녹음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예, 하거든요. 이게 그 녹음에 이게 기사 취재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 과정일 수밖에 네. 없어서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규정처럼 그런 아무런 그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중하게 처벌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는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기자들 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소송 등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상사가 갑질을 해서 그것을 폭로한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증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자 폭언하시는 거죠? 그럼 동의하세요. 예, 저 녹음하겠습니다. 자 폭언 시작.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라고 예. 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범행 같은 경우에는 CCTV 우리가 네. 달지 않습니까? CCTV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통화 녹취 같은 경우도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밝히는 그런 폭로의 수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한쪽 면만 강조해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있게 보면서 그런 피해자들의 입증을 위한 그런 자료로서의 기능도 저는 간과돼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삼성을 밀어주고 삼성을 죽이고 애플을 밀어주겠다는 거냐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고 또 삼성전자 갤럭시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아이폰 못 쓰고 통화 녹음 필요한 분들은 갤럭시 고수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갤럭시로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 되면 애플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실 비슷한 법안이
나왔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었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과거의 연역들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를 뭐 삼성이나 그런 녹음이 가능한 삼성폰이나 뭐 아이폰의 그런 뭐 판매량을 네. 넓히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그런 뭐 발의 취지 같은 걸 지켜봤을 때 네. 아무래도 그런 사생활의 그런 보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같거든요. 뭐 폭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영향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제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냐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통신보호법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떤 점에 방점을 찍고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김 변호사님 보세요. 실무상으로는 통화 녹음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데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뭐 이제 성폭행이나 뭐 이런 은밀한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계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서로 이제 어떤 증거 관계로 민사로 싸울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뭐 고객센터랑 통화할 때도 이거는 다 녹음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게 네. 그런 경우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을 관계가 분명할 경우에 분명하면 사실 많은 경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쓴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입증만 하면은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계약서 쓰지 않으면 전부 구두로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게 통화 녹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통화 녹음이라는 것이 약자들의 이제 방어 수단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이걸 무조건 막을 건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정이나 아니면 그런 민형사상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만 인정을 하고 네. 이거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퍼뜨린다든지 알리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판례는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동의받지 않고 녹음한 것을 중요한 데만 쓰지 않고 막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주기나 들려주는 이런 것들은 네. 이미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례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입법을 보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